그래서 좀 우둔한 사람들은 단순한 것을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내는 탁월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수한 사람일수록 복잡한 것을 아주 심플하게 정리를 해버리는데, 하라리 교수는 현재 코로나19 관련 이 현재 사태를 두 가지 선택의 문제로 요약 정리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석학의 메시지라는 순서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우리나라는 좀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는 듯한데, 미국이나 유럽 쪽은 또 일본 포함해서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지금은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세계의 문제가 되어지는 순간, 세계 경제는 지금 걷잡을 수 없는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금융위기, 경제위기, 기타 등등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전체적인 상황을 좀 조망해 줄 수 있는 어떤 수준에서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궁해집니다. 이런 상황을 그저 현상만 보고 옮겨 적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전체를 좀 조망하는 사람의 어떤 탁월한 사유의 수준, 이것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의 메시지를 좀 기다리고 있었던 중에 최근에 호모데우스를 쓰신 유발 하라리 교수가 파이낸셜 타임즈에 기고한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제가 요약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해 드리면 현재 상황에서 조금 우리가 중심을 잡고 가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서칭을 해보고 우리 이 지구촌의 석학으로 불려지시는 분들이 가지는 시각들을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석학이다 또는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하면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이야기하시죠. 저를 포함해서 좀 우둔한 사람들은 단순한 것을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내는 아주 탁월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수한 사람일수록 복잡한 것을 아주 심플하게 정리를 해버리는데, 하라리 교수는 현재 코로나19 관련 이 현재 사태를 두 가지 선택의 문제로 요약 정리를 합니다. 첫째는 철저한 감시체계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자발성에 기인한, 개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삶을 살아갈 건지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우리는 서게 되었다. 또 하나는 세계 각국의 나라들이 고립을 추구하면서 자국중심적 사고를 하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 연대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해야 되는 이 두 가지 선택의 문제로 지금 현재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다보는,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내용으로 기고문이 쓰여져 있었다는 것 정리해드리고요. 이 기고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빠른 속도로 정리를 좀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기존에 접해보지 못했던 이런 엄청난 이 일을 통해서 단기적 처방이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코로나 사태는 결국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인류 대부분은 생존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계는 굉장히 많이 변화되어질 것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숙하지 못한 기술이나 처방들이 즉시 도입되는 것이 계기가 되는 그런 일로 변화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몇십 년, 몇백 년이 가야 변화되어질 어떤 것들이 지금은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명분 아래 순간 바로 도입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아무런 저항도 없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 하면, 국가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또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는 것이 욕을 덜 먹습니다. 그리고 뭐라도 하면 그것이 조금이라도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인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뭐라도 하려고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 이런 단기적 처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 녹아 들어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이 두 가지 전체주의적 감시체계, 이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오는 부분인데, 감시체계와 시민적 역량 강화라고 하는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두 번째는 민족주의적 고립과 또는 글로벌 연대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것이 코로나19 사태의 본질이고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본다면,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사람을 감시해야 되고, 그 감시를 하려면 개인의 정보를 활용해야 하고, 또 그것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하는 일들이 당연시 되어지죠.
개인의 정보를 보호해주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논리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굉장히 명분 있는 논리였다면 지금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그것은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우리 전체의 생존을 위해서는 그것 조금 희생되어도 된다라는 논리가 강력해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 룰을 어기는 사람들은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게 되어서 우리나라도 이번에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자가격리 대상자가 임의로 집 밖을 나간다거나 하게 되면 벌금형에 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공표되어지고 있고요. 또 모 종교단체 같은 경우는 집단 발병하게 되는 여러 가지 요인을 제공했다라는 이유로 면허가 취소된다거나 허가를 취소시키겠다라는 등의 이런 일들이 오히려 그 단체를 압수수색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빨리 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오히려 여론이 형성될 정도의 이런 일들이 우린 당연시 되어진다. 근데 그 집단을 옹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 다른 쪽에도 그대로 접목되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분의 이야기를 이해하면 되는데 중국과 이스라엘의 예를 들고 있죠. 아시겠지만 중국은 공산주의 체제를 강화시키는 일환으로 위챗이라고 하는 통신 시스템을 통해서 중국 국민 13억 인구를 감시가 가능한 형태로 통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곧잘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CCTV를 대거 많이 설치를 하고 그 CCTV를 통해서 전 인민들의 생활이나 삶을 감시하는 체제로 전환되어지고 있다. 이스라엘도 테러리스트를 식별해내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여러 가지의 전자장비들을 이제 개인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데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예전 같으면 아마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위기를 겪으면서 그것이 당연시 되어지는 형태로 우리는 삶이 우리 생활이 변화되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근접 감시라고 하는 형태가 이제는 밀착 감시 형태로 전환되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고 있는데요. 당신의 손가락이 스마트폰의 어떤 특정 링크나 애플리케이션을 누를 때 정부는 그동안에 이 사람이 무엇을 클릭했는지 정도를 알고 싶어 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정부가 당신의 체온과 혈압까지 알고 싶어 한다. 그 애플리케이션을 누르는 순간 체온이 측정되고 나의 혈압이 측정되어서 그것이 어딘가로 있게 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허용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열이 얼마 이상이면 와서 자발적으로 신고해라 이렇게 해야 될 일을 그런 통제 시스템 속에 넣으려고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CNN 대신 팍스뉴스를 만약 클릭을 했다면 그 뉴스를 클릭하는 순간 나의 정치적 성향이나 성격까지 알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할 때 곧잘 빅데이터라고 하는 영역에서 다루었던 이야기인데 그 빅데이터라고 하는 영역이 결국 사생활을 침해해 들어가는 부분에서의 저항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들이 이번 위기를 겪으면서 한순간 허용되어지는 개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신다면 이분의 메시지가 결국 이분은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책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 글을 쓰셨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드렸습니다. 기침을 식별하는 기술이 있다면 웃음을 식별하는 기술도 있다. 만약에 정부와 기업이 우리 생체 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게 된다면 우리의 감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감정을 조작하는 것도 일부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호모데우스인 것입니다. 그 호모데우스가 이러한 일들을 진행해 갈 수 있는데 그것이 급격히 진행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공교롭게도 북한을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만약 2030년에 북한이 모든 시민들에게 24시간 생체 감시가 가능한 이런 팔찌를 착용하게 해서 수령의 연설을 듣고 있을 때 그 사람이 화를 내고 있는지 아니면 감동받고 있는지를 식별한다면 당신의 운명은 이미 끝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것이죠.